나중에 다 듣고 나서 도대체 뭐라 그런 거야? 이럴까봐 제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딱 두 가지뿐이 얘기 안 했어요. 두 가지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매수 원칙은요. 다음. 그럼 이 위에는 다 그렇게 하면 돼요. 오일평선 위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그렇게 거래하면 됩니다. 그냥 여기던. 그쵸? 그냥 그렇게만 거래하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오일평선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일평선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요. 자, 이걸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어떤 종목이든지 자세히 보시면요. 상투 친 날은 전부 다 장대 음봉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쵸? 종목도 급등한 종목은 상투 친 날은 전부 장대 음봉이에요. 대부분 장대 음봉 그리고 있습니다. 보여드려요? 전혀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자꾸 지고 계시네. 예? 아주 급등했던 종목 중에 상투 친 거 뭐 있나? 한번 볼게요. 오양수산 이런 거.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만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상투죠? 이게 상투죠? 그런데, 이거는 끝나고 났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상투인가? 그러면, 맞아. 장대 음봉 생기면 상투야. 이러고 하면 거래 못해요, 여러분들. 계속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이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여준 거지, 내가 거래할 땐 여기서 내가 지금 사고 싶어요. 막 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때 상황은 양봉이에요? 또는 음봉이 아직까지 작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상투인지. 그쵸? 그럼 상투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를 할게요. 상투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먼저, 왜 상투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를 제가 꼭 강의를 하냐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핸드폰 번호를 제가 한번 바꿨는데,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맨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때요. 그냥 안 돼요, 저를. 그런 분도 있어요, 꼭 보면. 근데, 뭐라 그러냐면요. 항상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많이 빠져요. 이 정도 가격이 왔을 때 이거 종목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보통 많이 하세요. 그럼 저는 질문하시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 종목 언제, 얼마에, 왜 샀습니까? 꼭 물어봐요. 그걸 아예 답변을 하죠. 그걸 알아요.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분은 굉장히 현명하신 개인 투자자인데 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전부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해야 되지? 다수의 군중은 굉장히 우둔합니다. 전부 여기 잡았다 그래요. 대부분. 근데 그거는요. 그 사람이 현명하지 못해서 여기서 잡은 건 아니에요. 현명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현명하지 못한 게 아니고 그 사람보다, 우리들보다 시장이 더 영악해요. 시장이 더 똑똑해요. 우리보다 시장이. 우리로 하여금 이날 사기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사기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로 하여금 이날 사기권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아주 똑똑해요. 시장은 어떻게 피해갈 건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먼저 첫 번째 상투는 첫 번째는 뭐냐면 거래량으로 봐야 됩니다. 얘 가격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거래량으로 그래요. 거래량은 어떤 거래량 움직임을 보이냐면요. 초창기에 올라갈 때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점차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죠. 한 15%, 20%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러면 거래량이 다시 이렇게 감소합니다. 다시 감소해요. 그러다가 상투인 날 거래량이 대폭으로 증가하거든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초창기에는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요. 왜 늘어나냐면 초창기에 거래가 첫 번째 올라가고 두 번째 올라가고 3일째 올라가고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은 이게 정말 더 많이 올라갈지 확신이 없죠. 그렇죠?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파는 사람은 얘가 또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것도 확신도 없죠. 파는 사람도.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내놓게 되고 사는 사람도 거래하게 되고 막 치고받고 한다고요. 초창기엔 치고받게 해요. 그런데 이게 막 어느 정도 이만큼 딱 올라갔어. 누가 보더라도 강한 종목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는 사람은. 왜 팔아요? 이걸 강한 종목을. 안 팔겠죠? 사는 사람은. 잘못하면은 이게 내가 추격 매수 되잖아요. 상투에. 사는 사람도 안 사게 됐죠. 그래서 거래량이 죽는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종목을 보실 때 막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래가 이렇게 느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없어야지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어야지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한다고요. 다시. 그러다가
다시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날이 생깁니다. 다시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날이 생겨요. 얘가 상투예요. 거래량만 놓고 본다면 거래량이 초창기에 늘어나다가 올라가면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봤더니 그날 제가 여기 녹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왜 녹색으로 해놨냐면 꼭 음봉은 아니에요. 양봉일 수도 있어요. 도지형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도지형일 수도 있다고요. 상투인 날이. 양봉인 날도 있어요. 양봉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상투로 쳐.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어. 그럼 멀리 못 갑니다.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멀리 못 간다고요.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이게 상투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거의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리는데 매도 타이밍 지금 말씀드릴게요. 5일 이평선 타고 올라가던 종목이 급격하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날이 생기면 전체 보유 물량의 50%를 매도합니다. 전체 보유 물량의 50% 매도합니다. 양봉이라도요. 거래량이 급증하면 전체 보유 물량의 50%를 매도합니다. 자, 그러면 상투는 첫 번째 거래량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던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한 날, 이날은 상투가 될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그날 아까 제가 하이닉스를 왜 팔았다고요? 갭상승에서 음봉을 주면서 내려와. 그럼 100% 상투예요. 전부 다. 거래량 급증하면서 갭상승에서 쫙 내려오는 애들 있죠. 왜 마지막 상투날 거의 갭상승할 것 같아요? 털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력들이. 위에부터 팔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굉장히 세게 아침에 붙습니다. 갭상승에서 확 붙어요. 그러면 우리 또 불쌍한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다 무지하게 세다 그랬어요. 거기다 막 띄운 데다가 쫓아간단 말이에요. 거기다 팔고 나오기 위해서 아침부터 세게 들어가요. 굉장히 세게. 상투날은 굉장히 세게 움직입니다. 그 센 것 때문에 시장이 제가 영악하다 그랬죠. 굉장히 센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따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세력들은 시장의 전문가들은 갭상승 시켜놓고 굉장히 센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거기서부터 팔고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서 위로부터 음봉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소하던 거래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 상투일 수 있다라고 먼저 의심을 해야 되고. 근데 그날 고점으로부터 갭상승 시작해서 밑으로 막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상투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거래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럼 50% 매도를 해야 되고 내가 그 종목을 사고 싶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시부터 10시 이전에 저점에서 매수해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상투에 절대 안 걸려요. 왜 안 걸리죠? 왜 안 걸릴 것 같아요? 얘는 갭상승 시작해서 내려온다니까요. 상투인 날은. 대부분 갭상승 시작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내려왔다 올라가는 놈을 잡을 건데 갭상승한 놈이 내가 잡아요? 저건 매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걸 우리 거래하지도 않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상투에서 상투 거래량이 발생할 때 상투의 움직임을 줄 때 나는 상투에 물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자, 그리고 먼저 상투 1번부터 제가 표시한 1번부터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서 두 가지를 하나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한 가지는요. 이 상투인 날 제가 왜 녹색으로 표시했냐면 양봉일 수도 있고 음봉일 수도 있고 도지형일 수도 있고 상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상투인데 도지형이야. 거래량 상투인데 양봉이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제까지 배운 거는 뭐예요? 양봉이 있다는 얘기는 강한 매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강한 매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까지 말씀드린 거. 근데 오늘은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 상투를 치면 이제 가더라도 멀리 못 가기 때문에 50% 매도하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음봉일 수도 있고 양봉일 수도 있고 도지형일 수도 있는데 얘가 잘 생각해 보세요. 조정을 보이고 내려왔다가 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려면 이의 상투인 날 거래량 상투 이의 상투인 날 봉이 어떤 색깔이야지 더 좋은 거예요?
빨간 색깔이 양봉 상투가 더 좋은 거죠. 양봉 상투여야지 다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도지형 상투이면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대 음봉 상투다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장대 음봉 상투는 팔고 나온 거고 상투는 상투지만 도지형이나 양봉 상투는 판 세력도 있지만 산 세력도 있기 때문에 다시 조종을 보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을 보이고 누리목을 사더라도 이전에 얘가 상투를 칠 때 봉이 어땠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반드시. 봉이 어땠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제가, 거래량이 증가하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감소를 하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날 막 치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날 막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날 사고 싶어. 진짜 마음은 사고 싶어요. 근데 거래량이 급증하면은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9시 반뿐이 안 됐어. 근데 거래량이 급증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 예? 1시간 곱하기 6시간. 예.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모른다고 하신 분도 깊이 반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루에 6시간이잖아요, 시간이. 6시간이요? 6시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일에, 그냥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전일에 60만 주 거래가 됐다. 전일에 60만 주 거래가 됐다. 그러면, 1시간에 10만 주 된 거잖아요. 근데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거래가 또 많이 되죠, 더. 그러니까 뭐 15만 주에서 20만 주 돼야지 정상이잖아요, 얘가요. 그쵸? 그런데 9시 30분 딱 됐는데, 한 25만 주 됐다. 20만 주, 25만 주 됐다. 어제 거래량이 벌써 반이 됐어. 거래량 폭주입니다, 오늘. 거래량 폭주예요. 20만 주가 됐다. 그러면 이제 30분이 안 되니까 사실 12번 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벌써 12번 곱하면은 200만 주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200만 주 넘잖아요. 그럼 거래량 폭증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10분만 딱 거래되면은 이걸 알아요. 10분만 딱 거래돼서. 9시부터 9시 10분만 딱 되면 아, 얘가 거래 폭증했구나. 거래 폭증했구나. 거래량이 없구나. 알 수 있다고요. 그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 하나 같이 드릴게요. 뭐냐면요. 오늘 주식이 오늘 종합지수가 뜰 건지 말 건지. 거래량이 없을 때는 몰라요. 거래량이 없을 때는. 근데 만약에 종합지수가 어제 전일 대비 또는 평균 대비 오늘 거래량이 폭증하는데 아침부터 팍 떠. 그럼 그날 강세로 갑니다. 계속 강세로 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양봉이 있는데 거래량이 많은 건 좋다 그랬습니까? 나쁘다 그랬습니까? 좋다 그랬죠? 아침에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는데 증권업종이 전부 다 반짝반짝해요. 전부 다 빨간색으로 막 움직여. 증권업종이 폭증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증권업종 전체적으로 강세로 간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폭증했는데, 증권업종이 폭증했는데, 증권주들이 전부 다 파래. 그러면 증권업종 전체적으로 오늘 매도세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거래량은요. 아침에 딱 그 30분만 봐도 판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장이 어떨 건지도 사실은 거래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만 봐도. 자, 거래량은 어떻게 한다고요? 30분만 지나도 1시간만 있으면, 30분 1시간만 있어도 알 수 있다. 폭증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상투인 날은 가능하면 양봉이면 더 좋고 음봉인 경우에는 위로부터 고점으로부터 내려오는 음봉인 경우에 거래가 급증하면 상투라고 보고 힘을 가지고 사야겠다고 생각했으면 이날 첫 번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래하지. 첫 번째 날 거래 안 합니다. 거래 안 해요. 첫 번째 날. 다음 두 번째 날.
상투로부터 두 번째 떨어진 날 얘기하는 거예요. 상투 다음날 얘기하는 거예요. 상투 다음날. 상투 다음날 아주 급격하게 급락한 종목은 5일평선 아래로 떨어지지만 대부분 이평선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두 번째 날은 5일평선에 닿을까 말까 해서 위에 있습니다. 5일평선 위에 있어요. 이렇게요. 5일평선 위에 있거든요. 이날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 어떻게 한다고요? 5일평선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침에 5일평선 위에 있는 거 전부 이렇게 한다고요. 거래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날도 여러분들은 두 번째 날 거래하지 않습니다. 거래 안 한다고요. 왜냐? 이날 제가 가르쳐는 드렸는데 이날 시가 돌파하는 매수, 아침에 고점 돌파하는 매수는 뭐 배웠으니까 했어. 근데 오후에 밀릴 때 안 팔았어. 여러분들 이게 가르쳐줘도요. 10분 중에 9.5명은 안 팔아요. 이게 가르쳐드려도 안 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날 안 팔면 많이 떨어진다. 주식이 많이 떨어져요. 이날 밀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이게 가능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날을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뒤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그냥 뭐 보실 필요도 없고 쓰실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 날은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격적 매수의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두 번째 날은 공격적 매수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물론 뭐 목표 수익률이 뭐 30% 50% 이런 분 있을지 모르지만 나도 한 500% 내고 싶다. 200% 500% 내고 싶다. 그러면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다 가는 놈은 별로 안 나요. 수익률이 별로 안 난다고요. 정말로 막 상한가를 치면서 한 번에 막 40% 50% 올라가는 애들은 이거 내려가요 이렇게요? 안 내려갑니다. 이 두 번째 날 딱 저점 찍고 그냥 하루 조정 보이고 그냥 가버린다고요. 하루 조정 보이고. 세게 올라가는 막 10배씩 올라가는 것들 있죠? 그런 거는 다 그래요. 여기 보세요. 중간에 조정을 보여도 그 다음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가버린다고요. 그냥. 안 내려오고 가버려요. 이건 좀 급등 종목이긴 한데, 부위주이긴 한데, 이거 말고도 급등한 종목은 다 이래요. 다. 제가 그래서 이걸 계속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왜? 안 내려오니까, 많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얘는 지금 지수 급락한 날이에요. 폭락한 날이에요. 그런 날도 이렇게 강했어요. 그날도. 얘가 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하다고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을. 다시. 제가 두 번째 날, 거래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두 번째 날이요.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센 애들은, 이날 저점 찍고 그냥 날아간다니까요. 센 애들은 그냥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래, 공격적 매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난 주식시장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또는 뭐 전체 금액에서 10%만 난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그러면 요날 거래합니다. 공격적 매수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난 자신이 없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날도 하지 마세요.